민사집행법에는 그냥 이 사람이 그 우선 변제권이 있다. 예를 들면 상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춰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뭐 배당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어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대항력도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죠? 그다음 또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만 그 차임을 못 내 가지고 보증금이 다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경우 다양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당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의 요건 중에 하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이렇게 되세요. 경매법원이든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 그 다음에 공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청의 우선권 행사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민사집행법 88조,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서요.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요 사항은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자로서 등기되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등기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보통 상가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기본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다음 민사집행 규칙 48조, 배당 요구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76조에는 배분 요구라고 그래서요. 배분 요구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 반환 채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96조 배분 방법. 그 다음에 대법원 1998년도 부당이득금 판결인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다음 판결하고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또는 못 했어요. 그러면 배당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이 자기는 원래 배당을 했더라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했더라 그러면 배당을 받았을 텐데, 배당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실수든 고의든 못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고 나서 그 임차인이 배당을 안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은 누군가 후순위 그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여기서는 이제 은행 정도로 보이는데요.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해라. 부당이득 너가 나 때문에 부당이득을 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라라는 그런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런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 요구를 못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 책임이야.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뒤에서 이야기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청구한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고, 그 못 받은 배당금을 나중에 그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민사집행법에서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자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 또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된 자 등 당연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이게 당연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당연 배당권자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뭐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배당된 거예요. 이미 이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채권자들, 당연 배당권자와 달리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임차인은. 그래서 배당 요구가 없더라면 비록 실체법상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는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 배당권자는 아니다. 그죠? 당연 배당권자라고 한다면은 뭔가 배당이 잘못된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줬어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부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너는 그냥 주택임대차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인데, 그래서 법 해석상으로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데 너가 배당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배당 못 받은 것은 그걸로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대법원 2007년도 이제 부당이득금인데요. 요거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이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왜 내한테 내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이 안 되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당 이의 소송이지 않습니까? 배당 이의 신청하고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 이의 소를 뭐 하면 거기서 이제 가리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배당 이의 절차를 놓친 거예요. 배당 이의를 못했거나 아니면 배당 이의 소를 일정 기간 안에 제기를 못했거나 라고 해서 배당 이의 소송 절차를 못하게 된 사람은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나는 내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안 됐고 그걸로 인해서 너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건 부당이득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거는 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안 되는 것과 이제 비교된다고 할 수 있죠.